네, 아, 들립니다. 네. 혹시 화면도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로비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VA를 통한 캐릭터 모션 생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선재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D 게임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터의 수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모션 캡처부터 이제 리깅 작업이나 후처리까지 전부 애니메이터가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퀄리티가 떨어지고 사실적이지 않게 보인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그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캐릭터 모션을 생성해주는 모션 신데시스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션 신데시스라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신데시스는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새로운 모션을 생성하는 기술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VA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결합을 해서 더욱 다양하고 현실과 비슷한 모션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크게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한 현실적인 모션 생성으로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VA를 활용한 모션 생성을 구체적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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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네. 혹시 어디서부터 끊겼나요? 바로 이 전 페이지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크게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한 모션 생성을 주제로 선정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VA를 통해서 더욱 사실적인 모션을 생성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겟 페이퍼는 2020년에 발표한 캐릭터 컨트롤러스 유징 모션 VA라는 논문인데요. 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도 VA를 사용해서 모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 스텝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모션을 생성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VA를 통해서 말 그대로 모션을 생성하는 과정이고 이제 두 번째는 만들어진 모션을 사용해서 이제 컨트롤 폴리시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태스크, 이제 랜덤 워크라던가 미로를 탐험하는 듯한 그런 태스크에 맞는 모션을 생성하는 그런 투 스텝 어프로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첫 번째 스텝에 집중해서 모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VA를 통한 모션 생성, 이제 첫 번째 과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에 수집한 모션 캡처 데이터셋으로부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캐릭터 포즈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인코더를 거쳐서 그 캐릭터 포즈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디코더를 거쳐 캐릭터 포즈로 보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캐릭터 포즈를 원래 모션 캡처 데이터셋에 있는 실제 캐릭터 포즈와 비교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정의합니다. 이제 다음 스텝은 컨트롤 폴리시를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캐릭터가 수행할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아까 전 VA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확률 분포를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액션 스페이스로 사용해서 캐릭터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실제로 학습을 진행시켜 보려고 했는데, 제 논문 저자분들께서 이제 학습 코드는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학습에 사용한 모션 캡처 데이터셋을 공개를 안 해서 이제 직접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구해서 이제 논문에서 요구하는 포맷으로 전처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CMU 모션 캡처 데이터셋이나 반다이 남코 등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썼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온 PFN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약 10만 프레임 정도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걷기, 달리기, 회전 모션 같은 모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 포맷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MPG 파일의 데이터랑 이제 엔드 인덱스라고 해서 각 모션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 정보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션 클립마다 이제 프레임이랑 이제 각 캐릭터의 조인트에 따른 조인트 포지션, 벨로시티,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각각 저장을 합니다. 이제 수집한 데이터셋을 토대로 학습을 진행시켜 봤는데 한 번에 5, 6시간 정도 소요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20번 정도를 학습을 진행을 했고, 이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랜덤 워크 환경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이제 회전하는 이제 모션이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걷기나 뛰기 같은 그런 기본적인 모션, 로코모션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씬과의 상호작용이나 이제 스포츠에 들어가는 다양한 모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모션을 좀 더 사실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이제 컨트롤 폴리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랜덤 워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로를 탐험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축구를 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션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건호 학생 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고 잘 들려요. 잘 잘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넘어가나요, 잘?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펄어비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허건호라고 합니다.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선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기술 구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한 뒤 기술 활용 예시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 선택 이유입니다. 우선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은 감정 기반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의 예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이라는 감정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라는 목적을 가진 애니메이션과 결합하여 목적지를 향해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를 우선 목적에 맞는 애니메이션 생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가 매 상황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할 뿐더러 데이터 및
모션 파일이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애니메이션 생성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감정을 추가하는 시도 끝에 감정 기반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구현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모션 VA를 감정이 배제된 모션 데이터로 학습하였습니다. 우선 논문의 소스 코드에서 학습에 사용한 모션 파일 형식이 MPZ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상용화되어 있는 BVH 데이터셋을 MPZ 형식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된 모션을 블렛상에서 시각화하고 좌측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생성한 모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언뜻 봐도 모션 VA의 모션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트 모델을 생성하고 TCP 통신을 사용하여 모션을送수신하였습니다. 조인트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논문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조인트의 순서를 알아낸 뒤 이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언리얼상에서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TCP 통신을 사용하여 모션을送수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파이썬상에서 22개의 조인트의 XYZ 좌표값을 언리얼상으로 보내줍니다. 언리얼에서는 이를 받아 조인트 배열로 만들고 이 배열을 기반으로 앞서 만들어둔 조인트 모델의 조인트들을 이동시켜줍니다. 다음은 언리얼상에서 랜덤하게 건든 모션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를 추격하는 목적을 가진 에이전트를 학습시켰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보상이 같았던 랜덤 워커와는 달리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추격하게 하려면 보상이 차등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학습을 위해 기존의 파이썬상에서 언리얼상으로 조인트의 위치값을 넘겨주었던 것에 더하여 언리얼상에서 파이썬상으로 플레이어의 위치 정보 또한 넘겨주어야 합니다. 보상함수의 구조는 플레이어에게 도달할 시 큰 보상을 받고 플레이어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초기와 학습 중반의 결과물을 언리얼상에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좌측과 같이 학습 초기에는 플레이어를 잘 쫓아가지 못하고 우측과 같이 중반으로 들어오면 플레이어 근처로 이동하지만 아직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결과물을 블루프린트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좌측의 블루프린트가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관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반면 우측은 관성이 적용되어 실제 사람이 사람을 추격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VA를 감정 기반 모션 데이터로 학습하였습니다. 모션 클립을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 모션에 감정을 추가한 모션을 생성해 줍니다. 저는 기존에 달리는 모션에 하단 감정을 추가하여 화를 내며 달리는 모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블렛상에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션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찾아보던 중 학습 데이터의 관절 길이와 모션 클립 학습 시에 사용된 관절의 길이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BVH 파일의 오프셋 값 조정을 통해 관절 길이를 맞춰주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모션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은 화를 내며 랜덤한 방향으로 달리는 모션을 블렛상에서 시각화한 모습이고 우측은 플레이어 추격을 학습시켜 화를 내며 플레이어를 추격하는 모션을 언리얼 상에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예시입니다. 감정 기반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이 게임 내 NPC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와 같이 화를 내며 플레이어를 추격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플레이어로부터 도망가는 등의 상황에서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애니메이터와 개발자의 노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송 학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펄어비스 인지항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미송입니다.
저는 이번에 레지덴셜 하우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특히 지붕 생성과 평면도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기호를 말씀드리자면, 게임 속 마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집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심즈와 같이 NPC들이 사는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집의 내부 평면도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딥러닝을 이용해 게임 개발을 위한 건물을 생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주거용 지붕 생성과 그에 맞는 평면도 생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과정을 서술해 놓은 것인데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밋밋한 지붕을 입력된 텍스트에 맞게 스타일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붕의 외곽선에 맞는 평면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지붕 생성입니다. 지붕 생성의 경우 루프간이라는 논문을 이용하였고 이 논문은 실제 건물들의 기하학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4가지로 정의한 후 겐을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지붕을 생성합니다. 이 논문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실과 비슷한 지붕 메시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붕 메시의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 텍스트 메시라는 논문을 이용하였습니다. 텍스트 메시는 클립 모델을 활용하여 입력된 텍스트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색상과 기하학적인 세부 사항 등을 예측하여 입력된 메시를 수정하는 작업 등을 통해 3D 메시를 스타일라이제이션하는 논문입니다. 이는 텍스트 메시 논문을 이용하여 각각의 지붕 메시와 함께 플레이트, 스트로우, 세라믹 등의 텍스트를 넣어준 결과물입니다.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다양한 텍스처가 입혀지고 그에 알맞게 기하학적인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완료된 지붕을 얼리얼상에서 시각화한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트 플랜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여 지붕의 바운더리를 빌딩의 바운더리로 보고 이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이와 부합하는 플로어 플랜을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프트 플랜에서는 플로어 플랜 레이아웃, 즉 건물의 배치 형태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후 입력된 바운더리에 맞게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합니다. 앞서 생성된 지붕 메시를 입력으로 넣기 위해 메시를 모델이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었고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최종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붕 메시를 먼저 생성하고 그 지붕 메시를 입력된 텍스트에 맞게 스타일라이제이션 하였으며 그리고 그 지붕이 이루는 건물의 플로어 플랜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경수 학생 발표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고 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박경숙입니다. 레지스터.io 기반 MMO 심리스 게임 서버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MMO 게임 서버는 다수의 플레이어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저에게 일정한 응답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고성능 네트워크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즈 서버로 주로 IOCP를 사용해왔지만 더 성능이 우수한 아라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논문을 참고하여 아라이어를 사용한 MMO 심리스 서버를 구현해보고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해봤습니다. 제가 개발한 아라이오 서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라이오 서버는 CPU 코어 개수만큼 워커 스레드를 생성하며 각각의 리퀘스트 큐와 컴플리션 큐를 담당하는 레오 코어를 지정하여 레이스 컨디션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잡큐와 클라이언트 세션을 특정 리오 코어에 할당하여 각 리오 코어가 특정 존과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IO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워커 스레드는 세 가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패킷을 전송하는 디폴트 샌드, 그리고 패킷 송수신 완료 처리를 수행하는 작업, 잡큐 실행을 반복합니다. 중간 테스트 결과 구현한 서버가 비교 대상인 IOCP 서버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메시지가 개별적으로 큐에 들어가 딜레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큐 공간 부족 문제 또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오 샌드 호출 시 전송할 메시지를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리오 버프에 담아 전송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딜레이를 개선하고 큐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의 공간은 룸, 존, 섹터의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존이 하나의 잡큐로 동작하며 플레이어가 속한 존이 해당 플레이어에 대한 로직 수행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존에서 이동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플레이어의 시야 내에 위치한 다른 플레이어들을 동기화합니다. 다음 장면은 존의 경계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플레이어 간의 거리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를 두어 트래픽을 줄이면서도 플레이어의 시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클라이언트는 간소화된 데이터만 전송하여 동기화했으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여 동기화했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클라이언트 간에는 간소화된 데이터만 동기화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영상과 같이 위치만 동기화되며 채팅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클라이언트들 간에는 모든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따라서 아까와는 달리 위치뿐만 아니라 채팅 또한 동기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데모 시연입니다. 두 플레이어는 서버에 접속하고 접속한 플레이어들은 서버를 통해 동기화됩니다. 다음은 이동 동기화가 수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은 채팅을 주고받고 그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동기화되도록 했습니다.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 게임에서 가장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이동 및 시야 처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초 내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가 순차적으로 서버에 패킷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응답을 받은 시간에 대한 평균치를 구하여 딜레이를 측정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의 이동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유저와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한 다른 유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각 유저들에게 서로의 이동 정보를 보내줘서 동기화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1개에서 6,000개까지 10개 단위로 진행했으며 딜레이가 100ms에 도달하는 지점에서의 클라이언트 수를 최대 동시 접속자 수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OCP에서 RR 서버로 변경했을 때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5.74% 증가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래 학생과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네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번 빌딩 블록 제너레이션을 주제로 잡고 펄어비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노성래입니다. 먼저 얼반 빌딩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반 빌딩 블럭은 도시공학과에서 이야기하는 도시라는 거대한 구조체와 집합체를 만드는 가장 작은 분석 단위로서 이용되는 물체입니다. 주로 하나의 지평면 위에 여러 개의 빌딩 블럭,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빌딩 블럭이 포함되고 그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흔히들 얼반 빌딩 블럭을 레고 블록 for city, 즉 시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레고 블럭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며 저는 앞으로 도시 전체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될 연구, 즉 얼반 빌딩 블럭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함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얼반 빌딩 블럭을 잘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도시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참고한 논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한 가지는 Layout Transform, Scene Layer Generation with Conceptual and Spatial Diversity고, 다른 하나는 블록 플래너, City Block Generation with Vectorized Graph Representation입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기술,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논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빌딩 블럭을 Vectorized Graph Representation, 즉 각 빌딩 블럭과 바운더리의 정보를 벡터화하여 저장한 그래프를 바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생성한 논문입니다. 저는 이 두 논문에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논문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여 저만의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블록의 기하학적 위상적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두 논문을 적절하게 차용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도시블록의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의 기술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도시블록 그 자체를 이미지로서 사용하기보다는 그 인접한 건물들을 있는 그래프 형태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변경했을 때 각각 빌딩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소피스티케이티드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생성하되 전반적인 그래프가 레이아웃의 형태를 담을 수 있도록 데이터셋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오픈스트리트넷이라는 오픈소스 지도 데이터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40여 개의 도시에서 6천여 개의 빌딩 블럭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빌딩 블럭을 기반으로 하여 차후 완성한 모델에서 이 빌딩 블록이 학습 데이터로 다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딩 블록에서 각 빌딩들의 엄밀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블록 플래너와 같이 빌딩 그 자체보다는 빌딩 블록의 랜드락을 예측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랜드락 바운드 박스를 레이아웃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면은 프로세스드 빌딩 블록 레이아웃이 나오는 것으로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했고, 전체적인 스키마는 레이아웃 트랜스포머의 제너레이션 방식을 차용하였으며,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의 로컬 패턴에서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100%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세부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있던 노란색 레이아웃 트랜스포머 내부의 구조입니다. 블록 플래너를 참조하여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아닌 그래프 제너레이션으로 설계하고, 노드 간 관계 연산을 통해서 빌딩 사이의 평행성과 빌딩이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너레이션 결과입니다. 원래는 다양한 형태의 바운더리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바운더리를 엄밀하게 정해주지 않고 같이 생성을 하게 될 경우에 제너레이션 퀄리티에서의 약간의 낮은 퀄리티를 보게 되어서 바운더리는 부득이하게도 직사각형 형태로 고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빌딩 블록 바운더리와 빌딩 블록들을 학습 데이터로 주고 학습을 진행시킨 결과가 왼쪽에 보시는 제너레이티드 레이아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5에서 빌딩 블록 랜드락 레이아웃에 맞는 빌딩들을 배치하여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로는 이제 각 위에서 보여드렸던 시각화 결과를 측면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인 학생 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4차에 참여하게 된 경희대학교 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유다인입니다. 유다인 학생, 네? 그, 화면 틀어주세요, 화면. 안 보이나요? 네, 얼굴 화면이 안 보여요. 아, 네네네. 그리고 목소리 혹시 좀만 켜줄 수 있을까요? 그, 마이크가 조금 작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4차에 참여하게 된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유다인입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주제는 머티리얼 디자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오브젝트는 메쉬와 머티리얼로 분류 가능합니다. 이때 메쉬란 오브젝트의 형태를 나타내고 머티리얼은 오브젝트의 재질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머티리얼은 이미지 파일인 텍스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을 전문 지식 없이도 쉽고 빠르게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티리얼은 수학적 연산을 통해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자동으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메쉬에 비해 요구되는 리소스가 적어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선정한 주요 기술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머티리얼 리코멘데이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머티리얼을 추천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목적과 부합하며 또한 유리, 금속과 같은 복잡한 머티리얼을 쉽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티리얼 추천 기술의 타겟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속성의 머티리얼을 학습시키고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추천 머티리얼을 합성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당 논문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와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프린시플드 쉐이더는 빛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한 BSDF 함수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타당한 머티리얼들을 합성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사용자가 머티리얼 샘플들의 할당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추천 머티리얼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러한 예측 머티리얼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GPLVM은 통해 추천된 머티리얼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은 파이썬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블렌더에서 애드온, 플러그인의 형태로 추가해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블렌더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샘플들의 선호도를 할당하면 선호도가 높은 머티리얼이 추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머티리얼 에이징으로 기존의 머티리얼에 다양한 노화 효과를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타겟 논문에서는 3D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수정함으로써 노화 및 결함 효과를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술에서는 마스크와 PBR이라는 개념이 활용됩니다. 먼저 마스크란 효과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그레이스케일 텍스처 또는 알파 값이며 종류는 이와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PBR은 빛이 실제 세계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각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는 렌더링입니다. 여러 마스크 타입을 실제로 언리얼에서 구현한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의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오브젝트에서 패색된 영역을 선택하고 엣지는 가장자리를, 노말은 특정 노말을 가진 영역을 선택합니다. 블러는 노화 효과를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이즈 마스크에는 이와 같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레이징은 전체적으로 언리얼 엔진의 머티리얼 시스템과 HLSL 코드를 이용해 구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언리얼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렌드 함수라고 있는데 각 마스크 타입을 블렌드 함수로 만들고 머티리얼들을 인스턴스화해서 쉽고 간편하게 노화 효과를 생성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빅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 머티리얼 추천 기술들을 활용해 합성한 유리나 금속 같은 머티리얼들을 사용해 오브젝트를 꾸민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은 노화 효과를 적용하기 전, 후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표한 거 다 녹화했고요. 이걸로 이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